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한동훈 장관 한마디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악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십니까?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밝혔고 또 다른 질문이 한동훈 장관에게 들어갔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이 수수 의혹.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한동훈 장관은 다시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소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얼굴에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 민주당이 저한테 꼭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여러 군데다가 공개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쭉 듣고 왔는데 장해찬 장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난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질문들을 연이어 한동훈 장관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또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논란대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또 여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그런 대답을 딱 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험, 정치를 한 시간보다는 정무적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의 정무적 감각이 방금 보신 장면에서만 해도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특검이든 무슨 법이든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놓고 기존의 관행과 다르게 야당이 혼자 추천하는 악법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접근해서 몰카를 찍은 것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같은 입장을 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난감하라고 곤란하라고 한 저 질문들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그러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이 김건희 여사 이런저런 이제 논란과 관련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여당을 공격한다는 차원에서 노래 한 곡을 회의석상에서 틀었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그 유명한 가수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재생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 김건희 특검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닙니까? 한동훈의 예의 없는 제스처, 깐족대는 말투와 입모양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웃픈 사실에 턱 빠지게 웃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 꾸짖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은 그 웃음에 묻는다. 죽어도 오만이 또 내일이 두렵다.
이게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게 튼 게 아니라 정청래 최고가 회의장에 있는 그 모니터상에서 실제로 저 영상을 재생을 시킨 건데 글쎄요, 서재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좀 유행을 많이 이제 딱 파악하고 좀 이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청래 의원 같으면 한동훈 장관 땡큐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 땡큐 so much 이렇게 맞췄을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저런 이제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 때문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땡큐인 겁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 뭐 국민 눈높이 말씀하셨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하실 때는 천만 우리 투자 시대에서 이런 주식 공작이라든지 주가 조작은 엄벌에 쳐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법과 절차할 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정된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 이것을 또 여야가 한번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김건희 여사 우리 명품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작이라는 것도 일각에서는 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경우에 대한 허술함 그리고 명품백을 저렇게 받는 것은 부적절한 걸 넘어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위협적인데 저렇게 악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들 저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인 것이죠. 네, 구자룡 변호사. 근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이거 최강욱 의원이 십수년 전 일을 꺼내서 고발을 하고 민주당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법을 추진하고 민주당에서 특검이 누군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하고 자기 사건을 자기가 법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걸 누가 수사할지를 결정해요. 이런 구조가 있나요?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거 있잖아요. 사건 관련자는 재판에서도 배제되는 게 법에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 내 이해관계의 사건을 내가 다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도 받겠다,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독소 조항이 있으니 그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배제가 돼야 되고 그게 걸러지지 않으면 악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자룡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것 중에 독소 조항의 가장 큰 게 우리 구자룡 변호사는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죠. 두 가지?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 이거는 제3기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뭐 문제가 없게 받을 수 있는데 여태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왜 안 그러나요?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얘기가 없고 또 넉 달 뒤에 하면 되는데 이 수사가 시작되는 게 한 석 달 정도 차인데 이 석 달 동안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는 선거에서 선거 캠프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예요. 과연 석 달 뒤, 석 달 먼저 요 차이는 선거에 대한 영향 이외에 실체 진실 발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악법도 법이다. 이거 사실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도 썰에 불과한데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장했던 거 옛날에 군사정권이고 오히려 그거에 민주화 운동 세력이 반대하고 잘못된 법은 뜯어고치든지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헌법 정신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나니 법을 만드는데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라?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뭐가 맞는지 따져보겠다는데 독소 조항이 어떤지 따져보겠다는데 우리가 만들 테니까 따라라 라는 것만큼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주의적인 게 없죠. 이거는 그 자체로 발언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저희가 좀 첫 번째 주제로 살펴드렸습니다.